안녕하세요. 레드알프M 정윤성입니다. 네, 피트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제네시스의 SUV 모델 GV80인데요. 네. 2022년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6인승 모델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그 6인승 모델.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네네. 디젤 하나, 가솔린 두 개. 그 중에서 가솔린은 2.5하고 3.5 네. 가솔린 터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는 모델은 2.5. 그러니까 좀 구입할 때 가장 많은 그렇죠. 초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이 덩치에 2.5 가솔린 터보가 힘이 덩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3.5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가속 구간이나 이럴 때 엔진 음에서 너무 칼칼칼 거리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럭셔리 SUV를 타고 있는가 하는 느낌을 조금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이 엔진도 거의 300마력 정도 나옵니다. 최고 그렇죠. 출력. 네. 토크도 40이 넘어가는. 그래서 질감에 대해서는 확실히 6기통이 좋아요. 음. 근데 이렇게 주행하실 때 지금도 가속 때리면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건 잘 나갑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조금 더 웅장한 느낌, 조금 더 묵직하면서도 파워가 있는 어떤 그 중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약간 부족함은 느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파워트레인 라인이다. 왜냐면 3.5 가솔린 선택하면 풀탱크 주유해서요. 그렇죠. 누적거리 뜨는 게 500km 조금 넘어가요. 근데 얘는 한 600 중후반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갭 차이도 좀 꽤 큰 편이고, 네네네. 어쨌든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네. 확실히 2.5를 좀 더 선택하시는 게 네. 맞긴 한데 네. 좀 더 고급스럽고 말한 대로 GV80을 좀 더 제대로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요. 3.5가 좀 더 맞긴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승차 받은 게 제가 10몇 킬로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세차한 거죠. 비닐마트들. 그쵸. 그 상태라서 지금 엔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거칠게 들릴 수 있는데 길들이가 되면 좀 더 낫습니다. 네네. 이 엔진은. 요즘에 엔진을 좀 많이 기술이 발전됐다고 느끼는 게 이 크기에 이 무게에 2.5 가솔린 터보 갖다가도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그건 참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방음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액티브 사운드를 켜놨어요. 가상 배기음이 들려서 그렇지 이걸 꺼놓게 되면 그래도 꽤 정숙한 편입니다. 그럼요. 엔진음도 꽤 많이 적재가 돼 있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좋은 럭셔리 SUV 맞아요. 예. 지금 달리다 보면 이 외부에서의 어떤 휠하우스를 통한 타이어 노면 소음이라든지 A필러와 사이드 미러를 통한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제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건 뭐 단번에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예. 실내 정숙성, 네. 방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일반 현대자동차의 대중적인 모델하고는 좀 차이를 두는.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는 없어요.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대신 하나 차이를 둔 게 예전에는 3.5 모델만 앞에 전륜, 브레이크를 모노블럭, 포피 그걸 옵션 사양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연식 변경되면서 2.5 가솔린하고 3.0 디젤 그렇죠. 모델도 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에도 그 모노블럭 포피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조금은 더 정확한 빠른 그런 제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이번 연식 변경에서 갖는.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전방 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 반영돼서 그쵸. 도로 인식하고 파악해서 가변 댐핑 조절해주는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만들었어. 얘가 G80 세단이나 다른 GV70 저희가 탔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노면 반응성이 신경질적이에요. 약간은 조금 스트레스를 줍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오죠. 그게 좀 하드한 편이에요. 그 모델 중엔 가장 전자식 댐핑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 연식 변경하면서 그걸 조금 다듬어 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주행 할 때는 크게 뭐 느껴지는 건 아닌데 요철 지나가거나 뭐 이럴 때는 조금 전달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좋을 때 이때는 승차감이 좋아요. 네, 뭐 흠잡을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도로가 그러거나 아니면 속도가 좀 올라갔을 때는 여느 모델 전자식 서스펜션 이 프리뷰 들어간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신경적으로 반응한다. 특히 저희가 요즘에 G80 전기차나 그렇죠. 이렇게 전기차 타보면 승차감이 정말 좋잖아요. 그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현대차들은 좀 출렁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SUV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아는 좀 단단해가지고 살짝 위를 치고 가는 듯한 통통통통 치는 느낌인데 약간 기아 쪽 계열들의 서스펜션하고 느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살짝 하드한 세팅이 약간 들어가 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하드한 세팅이 우리한테 충격이 강하게 오는 하드함은 아니에요. 이 잔진동에 대한 어떤 하드함인 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좀 특징이 있다. 진동도 좀 빨리 상쇄되는 네, 편이고. 네. 그래서 G80은
같은 전자식 서스펜션이라도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세단 타던 그 느낌이고 GV80은 조금 더 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같은 전자식 서스펜션이라도 모델별 세단이나 SUV별로 좀 차이를 뒀다. 맞아. 그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하여튼 좋아요. 좋은 차야. 이건 뭐 깔 게 뭐 있겠어. 근데 이제 이 급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특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돈값은 합니다. 그쵸, 충분하죠. 아, 주면 안 탈 거야? 이 좋은 차를? 그래서 G80은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제네시스에 있어서는 브랜드를 만든 모델이기도 하고. 그쵸. 근데 제네시스의 볼륨을 키운, 그러니까 지금의 제네시스를 만든 건 이 모델이에요. 그렇죠. SUV 라인을 이제 스타트한 차니까. 네. 그리고 뭐 GV70으로 이어지면서 네. 라인업도 확장시켜준 모델이고 볼륨도 키워준 모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럼요. 모델이기도 한데 네. 이번에 이제 6인승 추가되면서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수입차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양들을 국산차 예. 제네시스에서 느낄 수 있고 또 수입차의 판매량을 꽤 많이 뺏어온 모델도 사실이에요.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외관 쪽으로는 뭐 바뀐 거는 없어요. 연식 변경 모델이라 동일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일단은 제네시스 SUV 라인업에 이 쿼드 램프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의 어떤 시작점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G80까지 적용이 된 거죠. 네. 지금의 제네시스 디자인.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웅장해요.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이 가격을 주고 살만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싸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고급스럽고 일단 기본적으로 후드. 이 제네시스 라인들의 특징이 이제 후드를 접는 기술을 통해서 핸들 라인부터 해서 볼륨감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과거의 현대에서는 전혀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저 제네시스 윙 엠블럼을 기준으로 쫙 뻗어나가는 저런 형태를 그린 거라든지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이 GV80부터 시작된 거라. 저기다가 동그라미를 갖다 놓으면 벤틀리가 되는 거예요. 벤틀리가 되는 거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 맞아요. 이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봐도 이쁘고 네. 앞으로 좀 보더라도 올드해 보이지 않는, 그렇죠. 봤을 때 가장 호불호가 적은 디자인을 그려주고 있지 않나. 기준이니까요. 자, 이제 측면 보게 되면 크롬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크롬을 많이 썼어요. 이 모델은 크롬을 상당히 많이 썼고 저 두 줄 돌리는 저것도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헤드램프, 사이드램프부터 테일램프까지 쫙 하나로 이어지는 두 줄의 저 컨셉이 시작이 된 게 바로 GV80. 저는 이렇게 대형 SUV들을 볼 때마다 이 측면이 너무 뭐랄까 그냥 크니까 우락부락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네시스는 SUV 라인업이고 큰데도 이 창문의 디자인 루프 쪽을 보시면 살짝 마치 쿠페인 것처럼 맞아. 라인을 뺐단 말이죠. 근데 절대 외관이 이렇게 쿠페 형태로 빠지지 않았는데 시각적으로만 그렇게 날렵한 쿠페 형태로 보이다 보니까 둔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라인이 되게 우아합니다. 잘 그렸고 볼륨감도 그러면서 살아나고 네. 그리고 휠이나 저런 디자인도 다이아몬드 패턴 있잖아요. 저거 사용하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휠 닦기 얼마나 좋아요 저거. 최고입니다 저거. 그리고 저기 브레이크도 이제 2.5 가솔린도 네네. 디젤도 저 포피 모노블럭 거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저기 디스크 구경이 작은 게 아니에요. 휠이 워낙 커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포피 어떻게 보면 스모 포피죠. 스모 포피 기준으로 딱 들어갔고 제동력 좋습니다. 예, 디자인 색깔 캘리퍼 색깔도 잘 뺐어. 리어 쪽은 이건 SUV에서 잘 쓰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클래식 세단에서 쓰던 그렇죠. 약간 내려서 그려내는. 근데 이거를 GV80에서 사용을 했는데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GV70이 조금 더 후면부에서는 요즘 감성으로 볼륨감도 느껴져요. 느껴지고. 네, 조금 더 물론 당연히 급 자체가 조금 더 젊은 감성을 했지만 GV80에서 제가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후면부인데 너무 저중심이야. 달릴 때 보면 약간 엉덩이 바지 그거 끌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땐 괜찮아요. 정면으로 그냥 뒷모습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는데 사이드 쪽에서 옆 차선이나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뒤로 보면 뒤가 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실었나? 이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틀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SUV에서 그렸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오는 좀 신선함 그런 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두 줄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크기도 적당하고 GV70은 좀 더 스포티하게 그렸다면 저거는 조금 더 중후하게 그렇죠. 무게감 있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급 자체가 조금 더
형의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는데 그리고 현재상으로는 이 위급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네시스 상에서는 머플러도 진짜 머플러입니다. 그리고 머플러 틱 같은 경우에도 네. 크레스트 그릴 항상 맞아요. 해줘갖고 맞아요. 네. 디테일 살려준. 저런 것들이 현대가 확실히 옛날보다 잘하는 게 옛날에는 하다가 하여튼 뭔가 하나 부족했어. 활용 점정에 점을 안 찍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런 디테일에 신경을 써요. 자,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변경 모델이라 하이라이트는 2열, 그쪽이라 1열은 뭐 동일합니다. 그렇죠. 변화된 부분은 없고요. 단 하나 좀 추가가 된 게 동승석. 여기도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기 주머니 있잖아요. 그걸로 몸 스트레칭 해주는. 그게 운전석만 있었는데 이제는 보조석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제네시스 라인업의 특징은 간결한데 고급스럽고 심플한데 럭셔리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디자인이. 이 가죽 스티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요즘 화려한 어떤 모습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소재 하나하나가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마감 단차, 부품의 모서리 부분, 아유 이거는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기 좋게 네. 또 사용할 때도 편하게 그렇죠.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단 하나 모니터가 좀 많이 뒤로 있다 보니까 터치도 돼요. 근데 다이얼 조작도 돼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조작성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는 있으신데요. 익숙해지고만 나면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오면서 햅틱 반응 나는. 틱 반응 나와요. 그리고 터치라고 해도 제네시스는 사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게 끄는 것도 되고요. 터치도 되고 누를 때마다 햅틱 반응도 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부분은 다 가죽입니다. 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이런 데서 오는 만족도. 그러니까 실내 딱 들어왔을 때 아, 돈값 하는구나. 내가 이만한 돈을 쓰는데 아깝지 않구나라는 걸 딱 눈에 보여주고 손에 닿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우드 쓰고 하는 것도 전혀 올드하지 않아요. 제네시스는. 잘 씁니다. 안에 이 크롬 몰딩 하나 주는 것마저도 고급스럽다. 다이얼 다 조작이잖아요. 이 조구 다이얼이고 기어도 조이고. 근데 드라이브 모드도 다이얼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 터레인 모드 되고 그렇죠. 일반 누르면 드라이브 현대에서 모드 가장 되고. 많이 쓰는 방식. 그리고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그래픽은 이뻐요.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봤던 GV60 거기는 또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걸보다 이걸 보면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요거는 조금 좀 올드해 보인다고 이제 해야 돼. 익숙해진 거야. 시절이 바뀌었어 많이. 그래서 충분히 좀 만족스럽지 않으실까 실내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2열 시트가 독립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상적인 건 소렌토도 2열 시트 있습니다. 이렇게 6인승 모델. 근데 여기가 뚫려 있죠. 그렇죠. 여기가 뚫려 있죠. 그래서 팔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게 고정형이에요. 뭐 벤테이가나 CLS에서 봤던 그런 형식입니다. 이거 고정이에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1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조작할 수 있고 컵홀더라든지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구성도도 다 갖추고 있어서 역시 2열은 독립 시트가 짱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모르고 그냥 쇼파용으로 돼 있을 때 그것만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겠냐 그러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독립 시트가 있으면 확실히 앞좌석에 타는 것 같은 똑같은 착자감을 느끼다 보니까 탑승객들의 피로도라든지 승차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1열 시트랑 동일하게 2열 시트도 다 전동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인승, 7인승만 선택할 수 있었던 걸 이제는 6인승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모니터도 양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뒤에 이런 마감 상태 이것도 여기도 다 가죽이거든요, 여러분. 야, 이 진짜 고급차 맞아요. 2열 통풍입니다. 열선은 흔하죠. 통풍까지 있어요. 통풍까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6인승 추가된 건 2열 승객들 더 배려해서 네. 사장님, 회장님도 SUV 타고 다니셔라. 그렇죠. 그 컨셉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좀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일단 뭐 트렁크 여는데 여기 있어요, 버튼. 네, GV80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 여기. 일단 지금 저희가 6인승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3열 시트를 지금 펴놨거든요. 그랬을 때에도 공간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사실 러기지 공간으로 넉넉하게 쓰진 못합니다. 그래서 3열 시트는 대부분 폴딩 해놨다가 활용을 위해서만 쓰면 되는데 이것 또한 다 전자동이고 제가 독삼사 차들 다 이거 전동 봤는데 다들 뭐가 방식이 좀 별로였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터치 하나면 끝이에요. 여기. 네. 뭐 그것도 조작해주고. 원터치. 그리고 2열 시트가 너무 뒤에 와 있다 싶으면은 2열 시트도 자동으로 공간을 더 밀어줘요. 그러면서 그냥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이거 안 된다? 제가, 여러분, 제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안 돼. 그럼 또 문 열고 앞에 가서 막 맞아, 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조절해줘요. 기가 막히고요. 2열도 돼. 자, 사요 빨리 여러분. 다 전동으로. 다 전동으로 돼요. 요게 이제 6인승의 좀 장점이 아닐까. 대신 플랫은 아니에요. 플랫이 아니야. 요 정도면 돼. 뜹니다. 네. 저쪽이 좀 뜨긴 하는데 그리고 다시 원래 돌아올 때도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원터치만 해주시면 여기서 2, 3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를 만약 쓴다고 하면 너무 편안하게 이것만 그냥 이렇게 제껴만 주면 돼요. 다시 3열 해보면 러기지 공간은 그럼 이제부터는 백은 여러 개씩 쓰면 이쪽은 플라스틱을 썼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건도 적재하고 물건을 적재하기 닿는데. 때문에 닿는 부분이 가지고 쓸 수는 없는데 다만 되게 고급스럽죠.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하고 이런 소재 여기까지 다 마감을 깔끔하게 해놨고 에어벤트 다 들어가 있고 뭐 이 밑에는 당연히 이제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 스크린 요거 떼가지고 걸면은 달아서 또. 쓰시면 돼요. 이런 것도 참 되게 센스 있어요. 보통 이걸 쓰려고 그러면 그냥 트렁크에 얹어 놓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적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숨길 공간이. 근데 이거를 딱 공간을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안 쓸 때는 이렇게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보통 그냥 여기다 얹어 놓거든요. 아니면 걸어 놓거나. 맞아. 예. 이렇게 다 피면 또 완전히 트렁크 공간 러기지로 사용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우와, 다칠 때도 다르잖아요. 트렁크는 이 현대가 제일 부드럽고 잘 만들어요. SUV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항상 GV80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데 그냥 높고 큰 차가 아니라 이제는 편안하게 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SUV에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를 잡지 않았잖아요. 애시당초. 뭐 무조건 당연히 디젤이지. 어떻게 가솔린을 타? 그럼 뭐 연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근데 참 그런 시절이 깨어졌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 이만한 덩치를 2.5 가솔린 터보로 뭐 부족함 없이 달려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어쨌든 아까 약간은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엔진 질감이다 했는데 이걸 반대로 따지면 약간 뭐랄까 좀 젊은 감성이 들어가요. 약간은 거칠다 보니까 직관적이고 거칠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GV80은 약간은 좀 중년 신사라든지 어르신들이 타는 모델이라고 많이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는데 약간은 이 엑셀 질감에서 젊은 감성, 스포티함도 느껴지는 그런 질감이 온다. 장단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딱 요즘 차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입차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그렇지. 꽤 많이 느낄 수가 그렇지. 있기 때문에 이런 실내 이런 거는 최고야. 그리고 제네시스 타면 참 기분이 좋은 게 어차피 경험하는 건 실내잖아요. 그럼. 왜 제 차의 밖을 보는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실내에서 느껴지는 만족도가 너무 좋기 이건 진짜 때문에 좋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은 수입 브랜드였으면 무조건 1억이 넘죠. 네, 무조건 넘죠. 한 세그먼트 위로 줘야 예, 누릴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제네시스가 아닙니다. 요즘 실제로 제네시스 G80이나 GV80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사고 대차라고 하거든요. 렌트카들 나가는 거 이런 걸 보면 수입차 타셨던 분들이 이 제네시스 G80이나 GV80 타고서는 다들 감탄을 해요. 예, 사고 대차 받고 실제 물어들여. 그러니까 보통 내가 수입차니까 수입차 렌트카 타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것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저 제네시스 GV80 타볼게요. 다들 옆에서 칭찬들을 하니까 무슨 느낌인지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다. 막상 타보면 이러는 차. 우와, 이런 차. 예. 그게 요즘의 제네시스가 예, 아닐까. 예.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먼저 스티어링 휠 있는 요 핸들 아이콘 눌러주게 되면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뜨게 되고요.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기능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버튼 눌러주게 되면 세팅이 이루어지고요. 여기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 설정을 해놓게 되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거리 계단에서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 조작하지 않고 핸들 조향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차선 변경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 켜주게 되면 인식하고 차선 스스로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팅해주면 제가 해제하기 전까지는 이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요. 단 차선 변경해주는 이 기능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차선 변경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속도는 60km 이상.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등 넣어주면 인식하고, 이때는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차선을 스스로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일상 도심 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GV80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13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9.3 표기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73km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680에서 9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제네시스의 간판 SUV GV80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 RPM 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